대한민국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의 며느리를 건드렸다. 해안 벙커에 여군 하사를 감금하고 고문했던 대대장이 면회 온 시아버지가 포스타임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거품 물고 기절하는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대한민국의 허리인 태백산맥이 동해의 검푸른 물결 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곳. 산세는 험준하고 파도는 사나워 예로부터 귀향지로 쓰였던 땅이다. 이곳에 육군 제22보병사단 별칭 율곡부대 예하 해안경계대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입김이 허공에서 하얗게 얼어붙었다. 해안소초 보급관 강한결 하사는 철조망 너머 칠흑 같은 바다를 응시했다. 영하 20도의 칼바람 일명 양간지풍이 뺨을 후려쳤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전투복 기세는 하사 계급장이 가슴에는 낡은 인식표 하나가 더 걸려 있었다. 그 인식표는 그녀의 시아버지 천무극 대장합동 참모의장이 소위 시절 차고 다녔던 물건이었다. 한결아, 군인의 명예는 별의 개수가 아니라 병사의 식판에 담긴 밥알의 개수에서 나온단다. 시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곳 고성의 현실은 시아버지의 가르침과 정반대였다. 김상병, 오늘 저녁 메뉴가 뭐라고? 강한결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취사장에 다녀온 병사의 얼굴이 흑빛이었다. 그게 똥국이랑 김치 그리고 조미김이 전부입니다. 고기는 오늘 제육볶음 나오는 날이잖아. 식단표에 분명히 돼지고기 60kg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행보관님이 고기 상태가 안 좋아서 전량 폐기했다고 하십니다. 또 폐기. 이번 달만 벌써 3번째였다. 강한결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뚜벅뚜벅 소리를 내며 취사장으로 향했다. 취사장 뒤편 쓰레기장, 어디에도 버려진 고기는 없었다. 굶주린 들고양이 몇 마리만이 빈 깡통을 핥고 있을 뿐이었다. 강하사, 여기서 뭐하나? 등 뒤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독사 중령. 이 해안대대의 왕이자 병사들에게는 악마보다 더한 공포의 대상인 대대장이었다. 그는 뱀눈처럼 가늘게 뜬 눈으로 강한결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의 입에서는 비싼 양주 냄새와 기름진 안주 냄새가 풍겼다. 충성. 보급관 강한결입니다. 식자재 폐기 현황을 확인 중이었습니다. 고기가 전량 폐기되었다고 해서요. 오독사는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피식 웃었다. 아, 그거? 냄새가 나서 내가 버리라고 했어. 우리 병사들 배탈 나면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애들을 끔찍이 아껴. 폐기 대장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폐기한 실물도 확인해야겠습니다. 규정상 사진 촬영 후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결의 당돌한 요구에 오독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강한결의 코앞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강하사, 너 시아버지가 군인이라며? 꽤 높다던데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냐? 계급과는 상관없는 정당한 업무 수행입니다. 업무 수행 좋아하네. 야, 융통성 좀 챙겨. 여기 고성 바닥 좁아. 너 하나 쥐도 새도 모르게 실족사 처리하는 거 일도 아니야. 오독사는 강한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밀쳤다. 밤바다 조심해라. 파도에 휩쓸리면 시체도 못 찾아. 협박이었다. 하지만 강한결은 물러서지 않고 오독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명심하겠습니다. 대대장님도 밤길 조심하십시오. 어둠 속에는 눈이 많은 법이니까요. 그날 밤 강한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병사들은 배가 고파 건빵을 물에 불려 먹고 있었다. 지휘관은 그들의 배를 갈라 자신의 뱃속을 채우고 있었다. 강한결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소형 캠코더를 꺼냈다.
더 이상 말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일주일 뒤 월요일 새벽 2시. 해안 경계 작전에 투입된 병사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잠든 시간. 강한결은 부대 후문 위병소 근처 잡목림 속에 엎드려 있었다. 땅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부대 장부를 며칠 밤낮으로 분석한 결과 매주 월요일 새벽마다 의문의 트럭이 출입한다는 패턴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부웅. 예상대로였다. 전조등을 끈 1톤 냉동 탑차 한 대가 안개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났다. 위병소 근무자는 익숙하다는 듯 경례도 없이 차단기를 올려주었다. 차는 곧장 취사장과 유류고 사이의 공터로 향했다. 강한결은 포복으로 이동해 공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로 올라갔다. 캠코더에 줌을 당겼다. 적외선 모두 화면 속에서 초록색 형체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행정보급관과 중사 2명, 그리고 오독사 중령이었다. 그들은 취사장 창고에서 박스들을 꺼내 트럭에 실었다. 조심해. 그거 한우 특등급이야. 멍들면 값 떨어져. 오독사가 작은 목소리로 윽박질렀다. 박스 겉면에는 국군 장병용 의 특수부식 마크가 선명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유류고 호스를 트럭의 보조 탱크에 연결해 군용 경유를 콸콸 쏟아붓고 있었다. 병사들이 추위에 떨 때 난로에 넣어야 할 기름이었다. 트럭 운전사인 횟집 사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오독사에게 건넸다. 중령님, 이번엔 좀 묵직합니다. 요즘 관광객이 늘어서 고기 수요가 많네요. 기름도 넉넉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 우리가 남인가. 김 사장, 다음 주에는 면세 주류 좀 더 빼줄 테니까 현금 준비해둬. 명백한 범죄 현장. 강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녹화 버튼을 확인했다. 이 영상 하나면 오독사의 군복을 벗기는 것은 물론 감옥에 쳐넣을 수 있었다. 잡았다. 그녀가 몸을 돌려 빠져나가려는 찰나였다. 바스락. 얼어붙은 나뭇가지가 군화발에 밟혀 부러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누구냐? 오독사의 고함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강한결은 벌떡 일어나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리 매복해 있던 작전과장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딜 가십니까, 강 하사님?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강한결이 바닥에 뒹굴었다. 작전과장이 개머리판으로 그녀의 복부를 가격한 것이다. 숨이 턱 막혀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캠코더를 품에 안고 웅크리자 뒤따라온 중사들이 그녀를 덮쳤다. 군홧발이 사정없이 날아들었다. 이 독한 년 기어이 미행을 해. 오독사가 헐레벌떡 뛰어와 강한결의 머리채를 잡아채 들어 올렸다. 이거 나. 당신들은 군인도 아니야. 강한결이 피 섞인 침을 오독사의 얼굴에 뱉었다. 군인? 하. 오독사는 손등으로 침을 닦아내더니 그대로 강한결의 뺨을 후려갈겼다. 야, 묶어. 캠코더 뺐고. 남성 간부 4명이 달려들어 강한결의 팔을 뒤로 꺾고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조였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캠코더는 오독사의 손에 들어갔다. 그는 영상을 확인하더니 비릿하게 웃으며 메모리 카드를 꺼내 라이터 불로 태워버렸다. 증거? 이제 없네. 오독사가 불타는 메모리 카드를 바닥에 던져 지시겼다. 강한결 하사. 넌 이제부터 적전 도주 및 상관 폭행 혐의로 조사받는 거야. 그리고 내가 조사받는 곳은 헌병대가 아니라 내 특별교육대가 될 거다. 그들은 짐짝처럼 강한결을 트럭 짐칸에 던져 넣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인 어둠 속에서 강한결은 덜컹거리는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다. 강한결이 끌려온 곳은 해안 초소 절벽 아래에 위치한 폐 벙커였다.
과거 간첩 침투 대비용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파도 소리에 모든 비명이 묻히는 완벽한 감옥이었다. 들여보내. 철문이 열리고 강한 결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손목을 조인 케이블 타이가 살을 파고들어 피가 통하지 않았다. 오독사는 벙커 안의 낡은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강하사, 내가 기회를 줄게. 지금이라도 제가 미쳐서 헛것을 봤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빌어. 그리고 내 시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우리 부대 너무 좋다. 대대장님 최고다라고 말해. 그럼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 강한결은 퉁퉁 부은 눈을 떴다. 입술이 터져 말하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다. 개소리. 하지마. 뭐? 당신은 군복 입은 도둑놈일 뿐이야. 내 시아버님이 알면 당신은 끝장이야. 그 말은 오독사의 영린을 건드렸다. 인연이 진짜. 오독사가 벌떡 일어나 강한결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갈비뼈에서 우둑하는 소리가 났다. 강한결은 고통에 몸을 비틀었지만 신음소리를 참아냈다. 야, 작전과장. 교육 시작해. 여군이라고 봐주지 말고 정신 차릴 때까지 굴려. 밥 주지 마. 물도 주지 마.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다. 오독사가 나간 뒤 작전과장과 하수인들은 강한결을 샌드백 취급했다. 성적인 희롱은 기본이었다. 너 몸매 좋다? 남편은 좋겠네. 이참에 대대장님한테 잘 보이지 그랬냐? 그들은 젖은 수건으로 강한결의 얼굴을 덮고 물고문을 자행했다. 숨이 넘어갈 듯 할 때 멈추고 다시 붓고를 반복했다. 밤에는 벙커 안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다. 젖은 전투복을 입은 채 강한결은 덜덜 떨며 의식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했다. 3일이 지났다. 강한결의 얼굴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한쪽 눈은 완전히 감겼고 온몸은 피멍으로 뒤덮였다. 그녀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남편 천은수의 피아노 연주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은수 씨. 여보. 나 너무 아파. 그 시각 서울.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천무국 대장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대한민국 전군을 지휘하는 지휘봉이 놓여 있었다. 비서실장. 예, 의장님. 며느리한테 연락이 안 된 지 4일째다. 부대 전화도 불통이고 개인 폰도 꺼져 있어. 천무국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군인이다. 불길한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알아볼까요? 아니. 내가 직접 간다. 예. 지금 말씀이십니까? 내일 국방부 장관님 회의가. 취소해. 내 가족이 위험하다는 신호가 온다. 헬기 말고 차 대기시켜. 조용히 간다. 목적지는 어디로 하겠습니까? 강원도 고성. 22사단. 천무국은 서랍에서 낡은 권총 한 자루를 꺼내 품에 넣었다. 6.25 전쟁 때 그의 아버지가 썼던 그리고 월남전 때 자신이 썼던 콜트 45구경 권총이었다.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이번 싸움은 북한군과의 전투가 아니라 내부에 썩은 고름을 짜내는 전쟁이 될 것임을. 주말 아침. 피아니스트인 남편 천은수와 시어머니 그리고 천무국 대장이 탄 검은색 제네시스가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타고 질주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리고 같은 시각 고성의 폐벙커. 오독사는 만신창이가 된 강한결의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휴대전화를 쥐어주었다. 자, 이제 한계지. 전화해. 남편한테. 목소리 밝게 아주 행복한 척. 안 그러면 이번엔 손가락 하나 부러뜨린다. 강한결의 떨리는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전화를 걸면 자신이 무너진다는 것을. 하지만 살아서 이 지옥을 고발하려면 어떻게든 버텨야 했다. 그녀가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벙커 철문 밖에서 낯선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부르릉. 거칠고 투박한 군용 트럭 소리가 아니었다. 부드럽고 묵직한 고급 세단의 엔진음. 오독사가 멈칫했다. 뭐야? 누가 여기를?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별넷 사성 장군 천무극이 고성의 파도 앞에 당도한 것이다. 주말 오후 강원도 고성군 제22보병사단 해안소초 위병소 앞. 검은색 제네시스 EQ900 한 대가 차단기 앞에 멈춰섰다. 팅팅이 집게된 창문 너머로는 탑승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위병 조장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다가왔다. 아, 뭡니까? 여기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차 돌리쇼. 운전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다. 운전대를 잡은 이는 천은수였다. 수고하십니다. 해안 이중대 보급관 강한결 하사 면회 왔습니다. 가족입니다. 면회요? 주말엔 면회 사전 예약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대 전체 비상훈련 중이라 면회 통제되었습니다. 위병 조장의 말은 거짓이었다. 비상훈련 따위는 없었다. 오독사 대대장이 주말에 귀찮게 하는 민간인은 다 쫓아내라고 지시했을 뿐이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천무극이 천천히 내렸다. 그는 낡은 등산 점퍼에 벙거지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185cm가 넘는 거구와 꼿꼿한 허리, 그리고 선글라스 너머로 비치는 안광은 숨길 수 없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주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비상훈련이라. 천무극이 위병소 안쪽 연병장을 힐끗 보았다. 병사들이 족구를 하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저기서 공 차는 건 훈련의 일환인가? 천무극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위병 조장의 가슴을 울렸다. 조장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수만 명의 부하를 호령해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세였다. 그게 체력 단련 중입니다. 아무튼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때 천무극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부관이 아닌 제8군단장 중장 나철중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알림이었다. 천무극은 전화를 받는 대신 위병 조장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대대장 불러라. 내 이름은 천무극이다. 강한결 하사 시아버지라고 전해. 위병 조장은 천무극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뉴스에서 국방일보에서 그리고 막사 정면에 걸린 지휘계통도 액자 가장 높은 곳에서 봤던 이름. 합동참모의장 육군대장 천무극. 조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허둥지둥 인터폰을 들었다. 지휘통제실. 여기 위병소입니다. 비상. 천무극. 천무극 의장님이 오셨습니다. 같은 시각 폐벙커. 오독사 중령은 작전과장과 함께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강한결은 구석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다. 대대장님, 위병소 보고입니다. 강 하사 가족들이 왔답니다. 무전기 너머 당직 사관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쫓아내라고 했잖아. 그게 시아버지가 왔는데 이름이 천무극이랍니다. 천무극? 어디서 많이 들어본. 오독사가 먹던 라면을 뿜었다. 국물이 코로 넘어갔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름. 살아있는 전설. 군 서열 1위. 야. 작전과장.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며느리라니. 강 하사 시아버지가 합참의장이라고. 말도 안 돼. 뒷조사에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집안이라며. 작전과장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남편이 피아니스트라고 해서 그냥 딴따라 집안인 줄. 오독사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쓰러져 있는 강한결을 보았다. 그녀는 이제 소모품이 아니라 핵폭탄으로 보였다. 합참의장의 며느리를 감금하고 폭행했다. 이건 옷을 벗는 문제가 아니었다. 군형법 최고형, 아니 사형감이었다. 수습해. 일단 수습해야 해. 오독사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당장 얘 씻겨. 찬물 말고 더운 물로. 멍든 거 화장품으로 가려. 비비크림이든 컨실러든 다 가져와. 그리고 새 전투복 입혀. 빨리. 오독사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몰랐다고 하면 돼. 훈련하다 다친 거라고. 넘어진 거라고 우기면 돼. 노인네가 뭘 알겠어. 그냥 할아버지로 온 거잖아. 군복 안 입고 왔으면 민간인이지. 그래, 난 몰라. 그것은 파멸을 앞둔 자의 헛된 희망회로였다. 부대 내 면회실. 난방이 고장났는지 냉골이었다. 곰팡이 핀 벽지, 삐걱거리는 의자. 천무국 의장과 가족들은 그 초라한 공간에 앉아 있었다. 오독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는 급하게 향수를 뿌려 땀 냄새와 담배 냄새를 감추려 했지만 역한 냄새는 오히려 더 진동했다. 충성. 대대장 중령 오독사입니다.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귀빈실로 모셨을 텐데 누추한 곳에 계시게 하여 송구합니다. 오독사는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굴러가며 천무국의 눈치를 살폈다. 천무국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선글라스를 벗지 않고 오독사를 응시했다. 자네가 대대장인가? 내 며느리는 어디 있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다. 그 무미건조함이 더 무서웠다. 아, 예. 강 하사가. 마침 갯바위 순찰 작전 중이라 복귀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험한 지형을 타다 보니 좀 지저분하고 다친 곳이 있을 수도. 아, 가벼운 찰과상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독사는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천무국 옆에 앉은 남편 천은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피아니스트의 섬세한 손가락이 무릎을 꽉 쥐어 하얗게 질렸다. 벌컥. 면회실 문이 열렸다. 강한결 하사. 입장합니다. 여군 하사 2명의 부축을 받으며 강한결이 들어왔다. 순간 면회실에 정적이 흘렀다. 강한결은 억지로 깨끗한 새 전투복을 입고 있었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아 헐렁했다. 모자를 푹 눌렀었고 얼굴에는 짙은 화장을 떡칠해 놓았다. 하지만 부어오른 턱선과 찢어진 입술끝, 그리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가려지지 않았다. 소울아. 남편 애칭 천은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달려갔다. 강한결은 남편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은수 씨. 목소리는 갈라진 쇳소리였다. 성대까지 다친 것이 분명했다. 천은수가 아내를 부축하려 팔을 잡는 순간 강한결이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다. 반사적인 방어 행동이었다.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맞은 사람만이 보이는 공포 반응.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천은수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소매를 걷어 올렸다. 화장으로 가리지 못한 팔뚝. 그곳에는 시퍼런 피멍과 담뱃빵 자국, 그리고 케이블 타이로 조여 살점이 떨어져 나간 참혹한 상처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세상에. 세상에. 시어머니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천은수가 아내의 모자를 벗겼다. 화장품으로 덧칠된 이마와 눈가. 땀에 화장이 지워지자 보라색으로 멍든 눈두덩과 찢어진 눈썹이 드러났다.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짐승에게 물어뜯긴 고깃덩어리 같았다. 이게 찰과상입니까? 천은수가 고개를 돌려 오독사를 노려보았다.
평생 피아노 건반만 두드리던 온화한 남자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당신들, 내 아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오독사는 뒷걸음질 쳤다. 아니, 그게 작전 중에 굴러서 바위에 부딪혀서 거짓말. 강한결이 남편의 품에서 쥐어짜듯 소리쳤다. 아버님, 저 사람이 장부 조작한 거 들키니까 저 가두고 때렸어요. 살려주세요, 아버님. 강한결은 시아버지 쪽으로 기어가 바짓단을 잡았다. 피 묻은 손이 천무극의 바지를 더럽혔지만 천무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의 눈. 4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적을 베어 넘겼던 불패의 치우천왕이라 불리던 그 눈이 오독사를 향해 고정되었다. 그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경멸 그리고 사형 선고였다. 오독사 중령. 천무극이 입을 열었다. 예. 의장님. 오독사는 이제 서 있을 힘조차 없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자네는 군인이 아니다. 군복 입은 강도이자 살인 미수범이다. 내 며느리가 흘린 피 한 방울마다 내 놈의 뼈 한 조각씩으로 갚게 해주마. 면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오독사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렸다. 노란 액체가 바닥을 적셨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천무극은 며느리를 안아들었다. 깃털처럼 가벼웠다. 며느리의 몸에서 나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를 맡으며 노장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는 며느리를 아들과 아내에게 맡기고 면회실 밖으로 나왔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천무극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보다는 덜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단축번호 1번. 수신이는 제8군단장 중장 나철중. 이 지역 영동 지방을 관할하는 최고 지휘관이자 천무극이 가장 아끼는 직계 후배였다. 통화 연결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다. 충성. 군단장 나철중입니다. 의장님, 주말에 어인일이십니까? 천무극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고성의 푸른 하늘이 핏빛으로 보이는 듯 했다. 나 장군. 자네 지금 어디 있나? 예, 군단 사령부 집무실에 있습니다. 지금 즉시 22사단 해안대대로 와라. 나철중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의장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평소에 엄격하지만 인자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지옥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뇌성이었다. 무슨 사고라도 났습니까? 헬기 준비하겠습니다. 헬기? 천무극이 피식 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소리는 옆에 있던 위병 조장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헬기 한 대로 안 된다. 군단 헌병대 특임대 전원, 감찰부 전원, 법무참모, 그리고 의무대 헬기까지 싹 다 긁어모아 22사단장도 끌고 오고. 예. 전 병력을 말씀이십니까? 대체 무슨 일이? 여기 내 며느리가 있다. 아니,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 고문당한 아군이 하나 있다. 적의 수괴는 대대장 오독사다. 10분 준다. 그 안에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제8군단은 오늘부로 해체라고 생각해라. 뚝. 전화가 끊겼다. 군단 사령부는 발칵 뒤집혔다. 군단장 나철중은 속옷 차림에 전투복을 껴입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야, 헬기 띄워. 전 특임대 출동해. 22사단장 지금 당장 튀어오라고 해. 의장님 떴어. 다 죽게 생겼다고 이 새끼들아. 다시 고성 해안대대. 오독사는 면회실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다. 그는 작전과장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다. 장부 태워. 하드디스크 부숴. 무조건 증거 없애.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거대한 그림자가 그를 덮쳤다.
천무극이었다. 천무극은 오독사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낚아채 바닥에 던지고 군화발로 지시겨버렸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두두두두두두두. 그때였다. 멀리서 들려오던 파도 소리가 묻혔다. 대지를 울리는 진동. 유리창이 덜덜 떨리고 면회실의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잠자리때. UH-의육식 블랙호크 헬기 6대와 공격 헬기 코브라 2대가 편대 비행으로 부대 상공에 진입하고 있었다. 압도적인 무력 시위. 연병장의 모래바람이 폭풍처럼 일었다. 헬기에서 레페를 타고 검은 옷을 입은 특임대 SDT 요원들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착지하자마자 총구를 겨누며 대대본부를 포위했다.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전원 손머리 위로. 무릎 꿇어. 부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오독사는 창밖으로 그 광경을 보며 너클 잃었다. 헬기. 코브라. 헬기 한 대가 연병장 한복판에 착륙했다. 로터가 멈추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별셋을 단 나철중 군단장이 뛰어내렸다. 그는 정모가 벗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무극이 서 있는 면회실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그 뒤로 별 2개를 단 22사단장이 사색이 되어 뒤따랐다. 별들의 행진. 아니, 별들의 집행이었다. 천무극은 뒷짐을 진 채 면회실 문을 열고 나갔다. 나철중 중장이 천무극 앞에 멈춰서서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태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제8군단장 중장 나철중. 명 받고 왔습니다. 천무극은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오독사가 있는 면회실 안쪽을 가리켰다. 저기 쓰레기가 하나 있다. 아주 더럽고 악취가 나는 쓰레기야. 치워라. 나철중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는 뒤따라온 헌병 대장에게 소리쳤다. 뭐해? 당장 저 새끼 끌어내. 수갑 채워. 아니, 포승줄로 묶어 개처럼 끌고 와. 헌병들이 면회실로 들이닥쳤다. 오독사. 긴급 체포한다. 오독사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 나왔다. 그의 양팔은 꺾였고 무릎은 바닥에 질질 끌렸다. 그는 천무극을 보자마자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읍소했다. 의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천무극은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걱정 마라. 죽이지는 않는다. 죽는 게 더 편할 만큼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그리고 천무극은 쓰러진 며느리가 실려가는 구급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거대한 산과 같았으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고성의 파도보다 더 거친 폭풍이 부대를 휩쓸 준비를 마쳤다. 강원도 고성군 제22보병사단 해안대대 연병장.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독사의 왕국이었던 이곳은 이제 별들의 전쟁터로 변해 있었다. 상공을 선회하는 코브라 공격 헬기의 위압적인 비행음이 대기를 짓눌렀고 지상에는 검은 대테러복을 입은 군단 특수임무대 SDT 요원들이 개미 떼처럼 깔려 있었다. 전원 무장 해제. 총 내려놓고 엎드려. 무기고를 지키던 경계병들은 사시나무 떨듯 소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들은 적군이 아닌 아군, 그것도 최정예 특임대의 총구 앞에 무력했다. 삼성 장군 제8군단장 나철중 중장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22사단장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별 2개 사단장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야, 이 새끼야. 너는 부대 관리를 발가락으로 했어? 합참의장님 며느리가 내 예하부대에서 고문을 당해. 내가 그러고도 사단장이야? 당장 계급장 떼. 나철중의 고함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하늘 같은 선배이자 군의 어른인 천무국 의장 앞에서 면목이 없다는 자괴감, 그리고 제 식구를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다는 치욕감이 섞인 절규였다. 나철중은 숨을 헐떡이며 헌병대장에게 손짓했다. 지금 당장 이 부대 이잡듯 뒤져. 서류 한 장,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 특히 유류고 탄약고 그리고 급양관실. 비밀 장부 무조건 찾아내. 못 찾으면 내가 대신 감방 갈 줄 알아. 예,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건물 안으로 쇄도에 들어갔다. 한편 면회실 앞. 포승줄에 묶인 오독사 중령은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린 채 짐승처럼 떨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공범인 작전과장과 행정보급관, 그리고 강한결을 직접 폭행했던 상사들이 줄줄이 엮여 있었다. 네. 대대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작전과장이 울먹이며 물었다. 닥쳐. 나도 몰라. 오독사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때 천무국 대장이 면회실에서 나왔다. 그는 구급차에 실려가는 며느리를 끝까지 지켜본 뒤 천천히 오독사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그림자가 오독사의 얼굴 위로 드리워졌다. 오독사. 천무국이 불렀다. 예, 중령 오독사. 자네는 군인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나? 오독사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다. 군인의 기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네는 내 며느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자 자네의 부하인 강한결 하사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재산인 군수품을 도둑질했다. 천무국은 허리춤에서 자신의 개인 화기인 45구경 권총을 꺼냈다. 철커덕. 슬라이드가 당겨지는 소리에 오독사는 기절할 뻔했다. 주변의 헌병들도 숨을 죽였다. 설마 합참의장이 직접 처형하려는 것인가? 천무국은 권총을 오독사의 이마가 아닌 그의 가슴팍에 달린 지휘관 휘장에 겨누었다. 이 휘장 자네가 달 자격이 없다. 천무국은 방아쇠를 당기는 대신 권총 손잡이 끝으로 오독사의 가슴을 내리쳤다. 퍽. 지휘관 휘장이 찌그러지며 옷에서 뜯겨나갔다. 오독사는 고통보다 더 큰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었다. 헌병대 끌고 가. 놈들이 강한결 하사를 가뒀던 그곳으로. 천무국의 명령이 떨어졌다. 그들이 며느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대해줘라. 밥도 물도 주지 마. 어둠 속에서 죄를 씹어 삼키게 해.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다. 군단 헌병대와 감찰부가 합동으로 투입되자 산속에 숨겨진 폐벙커와 오독사의 개인 숙소, 비밀 금고가 모조리 털렸다. 찾았습니다. 의장님. 수사관이 검은색 비닐봉지에 쌓인 물건들을 들고 왔다. 대대장실 천장 텍스를 뜯어내자 발견된 이중장부, 5만 원권 현금 다발 3억 원, 그리고 금괴 5개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USB 하나였다. 이게 뭡니까? 나철중 군단장이 물었다. 오독사가 지역 건설업자와 유흥업소 사장들에게 성접대를 받은 영상 그리고 병사들의 부식비를 횡령하여 차명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수사관이 말을 잇지 못하고 천무국의 눈치를 살폈다. 말해. 강한결 하사를 불법 감금하고 폭행하는 장면을 과시용으로 자기들끼리 촬영해둔 영상도 복구했습니다. 삭제했다고 생각했겠지만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된 것을 찾아냈습니다. 천무국은 눈을 감았다. 차마 볼 수가 없었다. 며느리가 짐승들에게 유린당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남겨 낄낄거렸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부족할 지경이었다. 틀어라. 천무국이 말했다. 예. 하오나. 오독사와 그 일당들 앞에서 틀어.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똑똑히 보게 해. 임시조사실로 쓰이는 대대강당. 오독사와 공범 6명은 의자에 묶인 채 대형 스크린을 마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며칠 전 벙커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야, 소리 질러봐. 더 크게. 여군이 맷집이 좋네. 크하. 화면 속의 작전과장이 강한 결을 발로 차며 웃고 있었다. 오독사는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지시하고 있었다. 스크린을 보는 내내 작전과장은 구토를 했고 오독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때 강당 뒤편에서 천무극이 걸어 나왔다. 재미있나? 오독사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의장님,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음? 너무 편한 도피처지. 천무극은 오독사의 턱을 군화발로 들어올렸다. 너희는 군사법원에서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감옥에서 평생을 썩으며 매일 밤 강한결 하사의 비명 소리를 환청으로 듣게 될 것이다. 그게 너희가 받을 벌이다. 그때 구석에 묶여있던 행정보급관이 울부짖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대대장님이 안 하면 진급 누락시킨다고 협박해서. 저는 집에 처자식도 있습니다. 배신자 새끼. 오독사가 옆에서 소리쳤다. 내가 돈 더 챙겨달라고 했잖아. 횟집 사장이랑 짠 것도 너잖아. 이게 어디서 뒤집어 씌워? 내가 고기 빼돌리라고 했잖아.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물어뜯는 아기 다툼. 그 추악한 꼴을 보며 나철중 군단장은 혀를 찼다. 저런 것들이 군인이라고.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온다. 천무극은 조용히 뒤돌아 나갔다. 더 볼 것도 없다. 전원 긴급 구속하고 횟집 사장이랑 연루된 민간인들도 경찰에 넘겨. 뇌물죄, 군수품 절도죄, 폭행교사죄. 하나도 빠짐없이 걸어. 그날 밤 고성 앞바다의 파도 소리는 유난히 거셌다. 오독사의 어깨에 달려있던 무궁화 2개는 헌병에 의해 뜯겨나갔고 그는 수위보다 더 초라한 런닝셔츠 바람으로 독방에 처박혔다. 다음 날 아침 해안대대 연병장에는 전 병력이 집합해 있었다. 평소 같으면 아침 구보를 뛰거나 작업을 나갔겠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다. 연단에는 4성 장군, 3성 장군, 2성 장군이 나란히 서 있었다. 별들의 합계만 9개. 병사들은 살면서 한 번 보기도 힘든 광경에 압도되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하지만 그 별들이 뿜어내는 것은 권위가 아니었다. 참회였다. 천무극 합참의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바닷바람이 그의 백발을 흐트러뜨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사랑하는 해안대대 용사 여러분. 스피커를 타고 울리는 노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대한민국 군을 대표하는 합참의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선배 군인으로서 오늘 여러분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천무극은 모자를 벗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뒤에 서 있던 군단장, 사단장, 그리고 배석한 모든 간부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이 춥고 배고팠던 것은 국가가 가난해서가 아니었다. 여러분을 지켜야 할 지휘관이라는 자들이 여러분의 밥그릇을 훔치고 옷을 벗겨 자신의 배를 불렸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 너희의 고통을 외면했던 못난 선배를 용서해 다오. 연병장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알고 있었다. 밥이 맛없던 이유, 난방유가 부족해 밤새 떨었던 이유. 하지만 그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았던 그 억울함을 군 서열 1위가 직접 와서 사과하고 있었다. 오늘부로 이 부대의 썩은 뿌리는 모두 뽑아냈다. 오독사와 그 일당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약속한다. 다시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병사가 배고픔에 떨고 부하가 상관의 폭력에 신음하는 일이 없도록 내 모든 것을 걸겠다. 천무국의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 한쪽에서 헌병차 호송 행렬이 움직였다. 포승줄에 묶인 오독사와 가담자들이 차에 태워지고 있었다. 병사들은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그들을 괴롭히던 악마들의 초라한 말로를.
대대장님. 아니, 오독사 개새끼. 잘 가라. 어느 상병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 말은 곧 모든 병사들의 마음이었다. 식이 끝나고 천무국은 병사식당으로 향했다. 새로 부임한 급양관이 밤새 준비한 특식이었다. 메뉴는 소고기 미역국과 제육볶음, 그리고 떡과 과일이었다. 오독사가 횡령했던 예산을 긴급 회수하여 만든 진짜 병사들을 위한 밥상이었다. 천무국은 이등병들 사이에 앉았다. 많이 먹어라. 더 먹어. 부족하면 말하고. 그는 직접 병사들의 식판에 고기를 더 얹어주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한 이등병이 밥을 먹다 말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왜 우느냐? 입대하고 고기 처음 먹어봅니다. 어머니 생각나서요. 천무국은 그 이등병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래, 많이 먹고 건강하게만 제대해라. 그게 효도고 그게 애국이다. 식사를 마친 천무국은 헬기장으로 향했다. 이제 며느리가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다. 나철중 군단장이 배웅을 나왔다. 의장님, 뒤처리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부탁한다. 그리고 강한결 하사. 퇴원하면 다른 부대로 전출 보내지 마라. 예.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그 아이가 원하지 않을 거야. 강한결은 여기서 도망치지 않고 여기서 승리한 군인으로 기억되고 싶어 할 거다. 그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줘. 헬기가 이륙했다. 고성의 푸른 바다가 발 아래로 멀어졌다. 검은 파도가 물러가고 햇살이 부서지는 윤슬이 바다를 채우고 있었다. 긴 겨울밤이 끝나고 율곡부대에도 비로소 봄이 오고 있었다.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 VIP 병동. 창밖으로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만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산소 호흡기 소리와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비프음만이 강한결 하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강한결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하얀 천장이었다. 고성의 눅눅하고 어두운 벙커 천장이 아니었다. 깨끗하고 따뜻했다. 코끝에 맴돌던 피비린내와 곰팡이 냄새 대신 은은한 라일락 향기가 났다. 한결아, 정신이 드니? 침대 옆을 지키던 남편 천은수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샌 듯 눈가는 퀭했고 피아니스트의 생명인 손은 아내의 손을 꼭 잡느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성대가 심하게 부어 쇳소리가 났다.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살았어. 이제 안전해. 천은수가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천무국 합참의장이 들어왔다. 그는 군복이 아닌 편안한 생활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근엄했다. 그는 깨어난 며느리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가, 몸은 좀 어떠냐? 강한결이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하자 천무국이 다급하게 제지했다. 누워있어라. 갈비뼈가 셋이나 나갔어. 콩팥 기능도 떨어졌고 의사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천무국은 의자를 끌어와 침대맡에 앉았다. 천하를 호령하는 사성 장군이 며느리를 위해 서툰 손놀림으로 배를 깎고 있었다. 투박한 손가락 사이로 과즙이 흘렀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군인으로 만들었는데 지켜주질 못했어. 그 썩어 빠진 놈들이 내 며느리를 이렇게 만들 동안 나는 서울에서 서류나 보고 있었다. 면목이 없구나. 강한결은 고개를 저었다. 아픈 손을 들어 시아버지의 거친 손등을 덮었다. 아버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 포기하지 않았어요. 군인답게 버텼습니다.
그때 병실 벽걸이 TV 뉴스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다. 단독 별들의 무덤 22사단 최악의 하극상 및 방산비리 적발 창군 이래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해안 경계 대대장 오모 중령이 부식비와 유류를 횡령하고 이를 고발하려던 여성 부사관을 폐벙커에 감금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현 합참의장 천무국 대장의 며느리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검찰단으로 압송되는 오독사의 모습이 나왔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시민들이 던진 달걀을 맞아 꼴이 말이 아니었다. 죽어라 이 쓰레기야. 군인이냐 조폭이냐. 성난 민심은 들불처럼 번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독사 중령 및 가담자 전원 사형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10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육군 참모총장은 옷을 벗겠다고 선언했다. 강한결은 뉴스를 보며 멍하니 중얼거렸다. 밝혀졌네요. 그래. 낱낱이 다 까발려졌다. 이제 내가 숨을 필요 없다. 세상이 내 편이야. 천무국이 단호하게 말했다. 며칠 뒤 저녁 심사위원들이 병실을 찾아왔다. 강 하사님, 국가유공자 지정과 함께 명예 전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연금도 최고 수준으로 보장해드립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더 이상 군 생활은 무리일 텐데 모두가 당연히 그녀가 군을 떠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강한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닙니다. 저는 전역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도망치듯 나가면 저는 영원히 피해자로 남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상처는 훈장이 될 것이고 저는 다시 부대로 돌아가 제 임무를 다할 겁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제가 지킬 겁니다. 그녀의 결연한 의지에 천무국은 몰래 눈물을 훔쳤다. 그래. 저게 내 며느리지. 나보다 낫구나. 2달 후 충남 계룡대 보통군사법원. 군 내부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관심이 쏠렸다. 법정 방청석은 기자들과 군 인권센터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오독사와 작전과장 등 6명은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오독사는 살이 쪽 빠져 해골처럼 변해 있었고 눈밑은 검게 죽어 있었다. 독방에서 천무국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발작을 일으켰다고 했다. 오독사의 변호인은 국내 최대 로펌 출신의 전관 변호사였다. 그는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 궤변을 늘어놓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오독사는 20년간 최전방에서 헌신해온 지휘관입니다. 당시 부대 운영비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며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융통성?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경고봉을 두드렸다. 검찰 측 증인 입장하십시오. 법정 문이 열리고 정복 서버스 유니폼을 갖춰 입은 강한결 하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지 않았다. 아직 다리가 불편해 지팡이를 짚었지만 그녀는 2발로 꼿꼿하게 걸어 들어와 증인석에 섰다. 가슴에는 약장이 빛나고 있었고 모자 아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오독사는 강한결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렸다. 마주볼 용기조차 없었다. 검찰관이 물었다. 증인. 피고인은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한결이 마이크를 잡았다. 훈육은 병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저를 어두운 벙커에 가두고 물과 음식을 끊고 집단 구타했습니다. 제 남편과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것은 훈육이 아니라 살인 미수이자 고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오독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피고인이 훔친 것은 고기와 기름만이 아닙니다. 최전방에서 추위와 싸우는 병사들의 사기,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자부심을 훔쳤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법정 안은 숙연해졌다. 오독사의 변호인조차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했다. 이윽고 판결 선고.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주문. 피고인 오독사를 징역 20년에 처한다. 또한 횡령액 5억 8천만 원 전액 추징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며 군인 연금 지급을 박탈한다. 20년. 오독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재판장님, 너무합니다. 저는 국가에 충성했습니다. 한 번만 선처를. 피고인 작전과장 징역 15년. 나머지 가담자 징역 10년. 서리빨 같은 판결이 떨어졌다. 군형법상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이 정도 중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었다. 국민 정서와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일벌백계였다. 오독사는 헌병들에게 양팔이 잡혀 끌려나갔다. 그는 끌려가면서 강한결을 향해 악을 썼다. 강한결,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두고 보자. 강한결은 그를 향해 조용히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상관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다. 죄인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 그리고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와 보내는 이별 의식이었다. 잘 가십시오. 당신의 감옥은 이제 시작입니다. 1년 후.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제22보병사단 해안소초. 동해의 푸른 물결은 여전히 철썩이고 있었지만 부대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낡은 막사는 리모델링되어 병사들의 생활관엔 최신식 냉난방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식당에서는 맵기 고기 반찬과 신선한 과일이 제공되었다. 오독사 사건 이후 국방부가 시범부대로 지정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덕분이었다. 충성. 중사진 강한결. 초소 순찰 다녀오겠습니다. 강한결은 하사에서 중사 진급 예정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급관이 아닌 부소초장으로서 병사들을 지휘했다. 그녀의 얼굴에 있던 흉터는 옅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병사들은 그 흉터를 영광의 상처라 부르며 그녀를 누구보다 따랐다. 부소초장님, 오늘 날씨 죽입니다. 바다 색깔 보십시오. 김상병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파도가 참 예쁘네. 강한결이 미소 지었다. 1년 전만 해도 이 파도가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자신을 품어주는 친구처럼 느껴졌다. 오후 부대에 귀빈 방문이 있었다. 검은색 세단이 위병소를 통과했다. 1년 전 분노의 질주를 했던 그 차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천무국 의장과 남편 천은수가 환하게 웃으며 내렸다. 천무국 의장은 오늘이 저녁식이었다. 42년의 군 생활을 마감하는 날, 그는 가장 먼저 며느리가 있는 부대를 찾은 것이다. 아버님, 은수 씨. 강한결이 달려가 시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고생했다, 우리 딸. 얼굴이 아주 좋아졌어. 천무국은 정복을 입은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렸다. 연병장에서 조촐한 저녁 기념 행사가 열렸다. 천무국은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박수를 받았다. 그는 마지막 훈시 대신 자신의 가슴에 달려있던 지휘관 휘장과 사성장군 계급장을 떼어 강한결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가져라. 아버님, 이건 의장님의 영광인데. 아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 정의를 내가 온몸으로 지켜냈다. 너야말로 진짜 별이다. 앞으로 이 나라의 군대를, 병사들을 부탁한다. 강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별을 받아들었다. 그 무게가 묵직했다. 남편 천은수는 부대 강당에서 병사들을 위한 작은 피아노 콘서트를 열었다. 쇼팽의 혁명과 겨울바람이 연주되었다.
격정적인 선율이 고성의 파도 소리와 어우러졌다. 그것은 지난날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는 찬가였다. 행사가 끝나고 해질 무렵 강한결과 천무국은 해안 절벽 위에 섰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넘어가고 바다 위로 하나둘씩 별이 뜨기 시작했다. 한결아, 내 아버님, 파도가 왜 아름다운지 아느냐? 강한결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바위에 부서지고 깨져도 다시 밀려오기 때문이다.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너도 저 파도처럼 그리고 저 하늘의 별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충성. 강한결이 노을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뒤로 든든한 가족들이 그리고 그녀를 믿고 따르는 수백 명의 전우들이 서 있었다. 차가운 삭풍은 멈췄고 고성의 바다에는 따스한 여명이 깃들었다. 별을 품은 파도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는다. 그저 찬란하게 부서질 뿐이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